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오늘은 좀 업데이트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상 토요일 날 오전에 그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합니다만은 오늘은 토요일 늦게나마 이 영상을 만드는데 사실은 제가 뭐 지방에 일이 있어가지고 다녀오는 바람에 오전 중에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뭐 들어봐도 별볼이 없는데 왜 그 영상을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그죠 뭐 0.1%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냥 두서없이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을 그야말로 사심 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좋죠, 그죠? 지난주에 제가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나름대로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더니 제 지인이 저한테 카톡으로 낙관론자가 비관론으로 돌아서면은 그때가 바닥이라던데요 라고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제발 그래 됐으면 좋겠다. 그죠? 뭐 제가 뭐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낙관론자에서 비관론자로 바뀌면서 그때가 바닥이고 주가가 돌아선다면야 뭐 가진 거 그게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런 카톡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알다시피 지난주 목요일 날 뭐 한 50포인트 이상의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고 갭도 만들어지면서 시장은 RSI 기준으로 볼 건데 그죠? RSI를 볼 때는 다시 한번 여기서 그죠? RSI가 30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때가 뭡니까? 매도 신호죠, 그죠? 그래서 매도 신호가 나타날 정도로 상당히 좀 시장이 불안한 그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월요일이라도 그죠? 월요일이라도 다시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면 그래서 RSI가 30선 밑에 있다고 30선인데 30선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갈 때 이때 같아요. 예, 과거 같으면 이때가 그죠? 상승하는 반등하는 그죠? 상승일지 반등일지 모르겠습니다. 반등하는 그런 타이밍이 될 테니까 제발 월요일 날 좀 주가가 좀 화끈하게 올라가서 그래서 RSI가 30선을 돌파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누구말 따라 낙관론자가 비관론자로 바뀌었을 때 그때가 바닥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저도 바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RSI가 30선을 돌파했을 때 주가가 반등했던 신호가 과거에도 2022년 말과 올해 초, 그죠? 올해 초에도 그런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벌써부터 김치국 마시는 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월요일날 이렇게 돼서 RSI 이렇게 된다면 RSI 바닥을 이으면은 바닥은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당시에 저점을 이으면은 이렇게 해서 저점은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다이버전스의 냄새가 나죠. 다이버전스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다이버전스가 되려면 어떻게 RSI가 요 가운데 이 점을 통과해야만이 이렇게 돼야만이 다이버전스가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일 주가가 올라가고 월요일날 주가가 오르고 그래서 RSI가 30선을 돌파하고 그래서 매수 신호가 나타난다 하여서 그것이 다이버전스가 되면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바뀌는 결정적인 신호가 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좀 주가가 좀 더 구역구역 올라가서 어떻게 중간에 이 점을 넘어서야만이 그죠? 이 점을 넘어서야만 RSI가 이 점을 넘어서야만이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어쩐지 김모 그 사람 수능들인데 그 사람이 낙관론을 주장하다가 비관론으로 바뀌니까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 바닥일까요? 모릅니다. 그죠? 항상 지나가고 나서는 그때가 바닥이구나. 어쩐지 수상하더라. 그때 나 사고 싶더라. 라고 사람들은 뒤늦게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도 그렇고 세상에 그 누구도 바닥을 바닥이라고 정확하게 찍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비가 묻죠.
자,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은, 자, 하책과 중책과 상책이 있습니다. 이야기해봐라. 하책은 바로 적과 싸우는 것이 낮에 대낮에 싸우는 것이 하책이고요. 중책은 좀 기다렸다가 적이 지칠 때 그때 공격하는 게 중책입니다. 그럼 상책이 뭐냐? 가장 좋은 게 뭐냐? 계속 도망가는 척 하다가, 예를 들어서 도망가는 척 하다가 적이 안심해서 양을 틈타서 기습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상책. 가장 좋은 방법. 그죠? 중책, 하책.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저는 사실은 저는 제갈량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책사도 아니어가지고, 상책, 중책, 하책을 하고 따로따로 세 가지 책략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실력도 아닙니다만은, 그냥 현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RSI를 믿고, 그죠? RSI의 다이브선스 가능성을 믿고,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배가, 그죠? 제 후배라보다 그 지인이 저한테, 뭡니까? 그 지인이 저한테, 낙관론자가 비관론자로 바뀔 때 그때가 바닥인데요. 라고 했던 것처럼 제발 저도, 그죠? 바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비관론을 이야기했을 때, 그죠?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으로 말씀드리면서 그죠? 엘리어트 파동입니다만은, 여전히 우리가 낙관론을 주장하려면 여기까지가 A 파동이고 B 파동이고 C 파동으로서 여기까지가 조정 파동으로 끝났고, 여기까지 끝났고, 지금부터는 상승 충격 파동이 돼야 되고, 그럼 여기가 1번 파동이고, 여기가 2번 파동이고, 여기가 3번 파동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하게해서 이 파동이 3이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잘 안 되더라, 이거죠. 안 되더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악착같이 그래도 지금이 상승 충격 파동이 되려면 여기가 1이고, 그죠? 여기가 2고, 그죠? 따라서 여기 3이라면 여기까지 이게 뭡니까? 3이 1이겠죠, 그죠? 그럼 이게 뭐야 되죠? 하락이니까 3의 2가 되겠죠. 라면 1번 파동하고 2번 파동의 법칙에 따라서 1번 파동하고 2번 파동의 법칙에 따라서 2번 파동은 1번 파동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법칙이 있죠. 따라서 이게 3번 파동이라고 억지로 주장하더라도 이 3번 파동이라면 여기가 3의 1이고 여기가 3의 2니까 3의 2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낙관론에 주장하고 있는 확률을 메워 놨습니다만은 이게 1번 파동의 3의 1 파동의 출발점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여기가 2180입니다. 그죠? 2180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2300 정도 2300을 무너뜨렸으니까 2300 언제에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 아직 한 120포인트 정도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낙관론의 마지막 끈이죠. 그죠? 이게 무너지면 만약에 2180이라도 2180 마저 무너진다면 이제는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죠. 그죠? 그야말로 우리의 낙관론은 사라지는 것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A 파동이고 B 파동이고 C 파동으로 가는 여기가 A 파동이고 B 파동이고 C 파동으로 가는 그야말로 까마득하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관론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최후의 보루는 여기죠. 그러니까 솔직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확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 현재 그러면 단기적으로 봐서 여기가 우리가 이 파동을 2668부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3의 1이고 이걸 3의 2라고 하자 이거죠. 억지로 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3의 2번 파동을 세우면 여기까지가 A 파동이겠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B 파동이겠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여기가 C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C라면 C 파동은 예를 들어서 A 파동은 3개로 파동으로 만들어지고 B 파동도 3개의 파동으로 만들어지지만 C 파동은 최소한 5개의 파동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5개 파동으로 되려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하나, 둘, 3개밖에 안 돼요.
3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눈을 부릅뜨고 자, 여기가 3개고 여기가 3개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지 않을까. 혹시 여기가 요 파동이 여기가 조금 내려갔다 올라왔으니까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의 지금이 5번째 파동 C 파동이거든요. 여기가 3-2의 C 파동의 마지막 5번째 파동이 아닐까라고 은근히 기대해 보긴 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그게 아니고 B가 넘어간다면 여기가 A 파동이고 B 파동이고 C가 하나, 둘, 셋밖에 안 됐으니까 넷, 다섯이 되겠죠. 어떻게 됐든 이 파동은 나타나겠죠. 이 파동은. 그죠? 반등은 나타나겠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C 파동의 5번째 파동일지라도 반등은 나타날 것이고, 그게 아니고 C 파동의 3번째 파동일지라도 4번째 파동은 나타나겠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앞으로 조만간 RSI가 너무 돌아서고, 그죠? 돌아서고,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은 할 텐데, 그리고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더라도 그런 거에 이격이 벌어진 상태니까 반등은 나타날 거예요. 분명해요. 문제는 이게 반등인지, 이게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그야말로 상승인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죠. 그죠? 언제 합니까? 그래도 뭐 전환선을 들고 그리고 하다못해 기준선을 넘겨가야, 그죠? 넘겨가야 2450입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기준선을 넘겨야 그래도 이제는 좀 올라가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다이브전스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이브전스 상으로 봐서 RSI가 돌아서면서 중간에 이 점을 넘었을 때 이러려면 주가가 좀 꽤 반등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어야 기가 바닥이었구나. 내가 그때 사고 싶더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상책, 중책, 하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여기서 매수한다?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바닥이 아닌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판다? 이때까지 손해본 게 얼마인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등은 있을 테니까 반등을 기대하고 일단은 홀드 전략을 취하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뭐 그게 상책은 아니더라도 하책도 아니고 중책 정도는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종목들을 보니까요, 그죠? 삼성전자 아직까지 그 바닥을 지난번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버틸만 합니다. 하이닉스도 전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니까, 그죠? 버틸만 합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관련주도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비움이며, 그죠? 에코프로며, 또는 포스코 DX며, 그죠? 전부 저점을 무너뜨리는 LG화학이며, 삼성 SDI며, 그죠? LG 엔솔이며, LG 엔솔 어디 갔나? LG 엔솔이며, 이런 종목들이 점점 뭡니까? 바닥을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이번에는 만약에 반등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2차전지 관련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 싶기도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어쨌든 간에 지금의 바닥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반등에서 추세적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머니까 지금은 괜히 바닥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것도 위험하고, 바닥이 아니고 더 떨어지고 킬러시가 어떠니 끝까지 추락하는 폭락장이 올 거다고 말하는 것도 아직은 성급하고, 일단은 추이를 좀 더 보면서 기다려보자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늦게나마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